안녕하세요. 청주교육대학교 개교 80주년 기념으로 동문 인터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제37대 너나들이 총학생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국어교육과 20학번 조아진, 사회과교육과 21학번 이상호입니다. 오늘은 학교의 규모를 모아 큰 학교와 작은 학교에서 일하고 계시는 선생님 세 분을 처음 모시게 되었는데요. 뜨거운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앉아주시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한 분씩 간단하게 어느 초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름과 함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진천 상신초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문유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단양 다국초등학교 고발 분교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민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로 옆에 청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박혜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후배인 저 개인적으로는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인데요. 그럼 혹시 재학 당시 심화 전공과 학번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청주교대 01학번이고요. 음악교육과에 재학을 했었습니다. 네. 네, 저는 영어교육과 06학번이었습니다. 저는 국어교육과였고요. 05학번입니다. 네, 세 분 모두 2000년대 초반에 학교를 재학하셨네요. 특히 한 학번 차이시면 캠퍼스를 오가다 혹은 동아리 활동 같은 걸 하다가 마주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일면식이 있는 사이일까요? 마주치긴 아마 마주쳤을 텐데 네, 전혀 알지는 알지는 못하는 그럼 오늘이 처음 보시는 네. 알겠습니다. 전혀 혹시나 인연이 있었으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을 텐데. 학교도 같이 다니지도 않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께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인데요. 청주교대 재학 당시에 혹시 특별하거나 재밌었던 경험이나 에피소드 있으시면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대학교를 들어오면 무조건 이제 동아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다른 건 둘째치고. 그래서 제가 좀 관심이 있었던 방송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NEBS 방송국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 또 저희 과의 친한 언니가 스캠프라는 농구 동아리에서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를 우연찮게 데리고 가서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두 가지 동아리를 하면서 느낀 점이 우리 학교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지만 방송국이나 이런 데는 충북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 있는 방송국들끼리 서로 연합을 해서 같이 방송제도 경험을 하고 그리고 같이 작품도 만들고 해서 이제 교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점들. 그리고 농구 동아리도 전국 교대 농구 대회를 1년에 한 번씩 해요. 그래서 매년 그 주최하는 지역에 가서 합숙도 하고 같이 이제 매니저 역할도 하면서 응원했던 그런 기억들이 아주 생생하게 남습니다. 네. 이렇게 스캠프에 스카웃 되셔 가실 만큼 네. 학창 시절에 굉장히 인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NEBS, 넵스 방송국도 지금도 열심히 활동해주고 계시고 저희 이렇게 같이 촬영하는 촬영팀에서 도와주고 계시는데 아쉽게도 오늘 촬영은 함께 하시지 못했네요. 네. 네, 그럼 다른 선생님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박혜영 선생님께서 한번 이야기 저는 해주실까요? 네. 동아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학교 다니면서 저는 동아리가 활동이 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악연구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악연구회 25기 이제 회장 역을 맡으면서 굉장히 시끄럽게 많이 했을 거예요. 교수님들도 싫어하셨고 공부하는 선배님들도 싫어하셨을 텐데 그걸 했었던 뜨거운 기억들 때문에 그 힘으로 지금 이제 또 계속해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지금도 뜨겁습니다. 동아리 이야기 말고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교대가 물론 작은 학교지만 그리고 축제 규모도 다른 학교에서 굉장히 우습게 보지만 저는 되게 즐거웠거든요. 지금 최근에 대학원 다니면서 알게 된 건 이제 이 캠퍼스에서 술 못 마신다고 알고 있는데 그죠? 저희 때는 주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 노란 불 켜놓고 술상 이렇게 해가지고 술집들이 이렇게 들어섰던 그런 축제 기억들이 너무 좋았고 특히 그 축제 기간에 저희 동아리 애들하고 이렇게 어슬렁거리다가 그 점심시간에
짜장면 마시기 대회가 있더라고요. 바로 여기 이제 교육문화 앞에서. 먹기가 아니라 마시기. 마시기. 그 제목이 정확히 마시기 대회였어요. 근데 이제 참가비가 1,500원이어서 아 이거는 남는 장사다. 아,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도전을 했는데 막 저는 이제 막 승부욕이 불타가지고 먹고 딱 고개를 드니까 아무도 그렇게 먹지 않고 되게 여유롭게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막 놀림거리가 됐는데 어쨌든 여자부 1등을 해서 그때 미스터 피자 쿠폰을 받아나는 기억이 생각한 기억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요즘에도 이렇게 축제가 재밌는지 궁금해요. 짜장면 먹기도 아니고 마시기 대회라는 게 정말 흥미로운 그런 대회였던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초학생의 소속이기 때문에 올해 축제를 다양하게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 구상하고 있는데 그런 과거의 컨텐츠를 재현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그런 축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재미있게 학교 생활을 즐기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의 말만 들어도 그 당시에 주막이라던가 지금은 하지 못하는 그런 축제 분위기가 정말 실감이 나는데 안타깝게 지금은 코로나 시기가 겹쳐서 저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꼭 코로나 이후에 제대로 된 축제를 네. 선생님들과도 같이 초특대에서 누리고 싶은데요. 기억나시나요? 몇 살? 이번 질문은 이 인터뷰를 통해서 선생님들께 특히나 가장 듣고 싶었던 이야기인데요. 큰 학교와 작은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 아무래도 학교 규모 차이가 있다 보니까 특징에 있어서도 꽤나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 학교와 작은 학교에 근무하시면서 생각하시는 장단점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현재 근무하고 계신 학교의 학급 수와 총 학생 수에 대해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계명 선생님 먼저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천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는요 430명 아이들이 있고요. 전체 18학급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엄청 큰 학교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제 제천에 있었는데 그때 근무했던 학교가 그나마 제가 있었던 학교 중에 제일 작은 18급짜리 학교여서 비교를 좀 해보면 일단 아무래도 학교라는 하나의 개체는 똑같은데 이 업무는 이제 좀 이렇게 똑같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구성원이 적으면 한 사람한테 돌아가는 일의 가지수가 좀 많아지겠죠. 그래서 작은 학교보다는 큰 학교가 한 사람이 맡게 되는 그 업무의 가지수는 좀 작아진다는 걸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장점일 진짜. 수 있는데 또 이제 한 가지 일의 덩어리 자체가 또 커지거나 작아지거나의 어떤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이걸 절대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아마 작은 학교 선생님들이 더 많이 고생을 하시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근무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큰 학교가 낫다라고 생각한 건 아이들이 진급을 하면서 새로운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다라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학급이 하나나 둘인 경우에는 만났을 때 별로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아이들이 서로를 피할 경우가 없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제 학부모님들끼리 사이가 안 좋은 경우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곤란함을 좀 겪어봐서 새 학년이 되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점도 좋고 또 다른 많은 유형의 친구들을 만나본다는 점에서 큰 학교가 아이들한테도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점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장점으로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일의 가지수가 아무래도 선생님이 수가 많기 때문에 좀 더 분담이 돼서 약간 일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거고 학생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 대인관계 측면에서 조금 더 아무래도 작은 학교가 조금 더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문유리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네.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곳의 장단점 말씀해 주시면. 저는 좀 큰 학교에 많이 근무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원래 작은 학교 6학급이었는데 혁신도시에 있다 보니까 점점 커지면서 지금 38학급에 이제 거의 1000명 가까이 955명 정도의 아이들이 이제 되게 되었고요. 제가 큰 학교에 있어 보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많지만 다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동학년 체제의 그런 큰 학교는 동학년 체제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어떤 뭐 활동을 하든지 뭐 수업 하다못해 수업도 같이 연구해서 공동 지도안을 만들기도 하고 학년 행사라든지 학급 경영도 이제 요새는 또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고 해서 이제 같이 모든 걸 협의하고 공유하는 그런 체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학년 선생님들을 정말 잘 만나고 나랑 맞는 호흡이 맞는 선생님들과 만나면 그 1년이 정말 재밌고 즐겁습니다. 정말 친밀해질 정도로 재밌어서 이런 동학년 체제의 이런 것들이 아주 또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박혜명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일도 이제 아무래도 제가 맡은 업무가 조금 줄기 때문에
아이들, 교실이나 학교 경영 그리고 이제 수업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이 좀 큰 장점이고요. 단점은 별로 제가 생각에 크게 없는 것 같은데 한 학급당 좀 아이들 수가 아무래도 이제 도시 지역이다 보니까 좀 많아서 좀 신경 쓰기가 좀 힘들다는 점, 그리고 다른 학년의 선생님들하고는 좀 많이 교류가 없어요. 동학년이랑 친밀한 대신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면은 있어요. 앞서 박혜명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유리 선생님께서도 비슷하게 교사 업무 측면에서는 인당 업무의 강조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를 통해 그리고 학급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얘기해 주셨네요. 또 동학년 체제에서 같은 학년 선생님들끼리 교류하면서 수업 준비가 보다 수월해질 수도 있고, 하지만 단점으로는 한편 다른 학년 선생님들과의 교류가 어렵다는 점이 있었네요.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는. 학급당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단점으로 작용하는 게 학생 개개인에게 쏟아부을 수 있는 관심을 좀 시간과 관심이 줄어든다는 거, 그런 단점도 있었고요. 큰 학교에서는 이런 특징들이 있었는데 작은 학교 근무하시는 안민영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분교장이에요. 그래서 본교에 속해 있는 분교장이라서 보통 저희가 말하는 6학급 정도의 소규모 학교보다 더 소규모라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5학년 1명이랑 2학년 1명 이렇게 2명 진짜 작은 학교.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게 작은 학교의 공통적인 면이라고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학급에 있는 학생이 1명이다 보니까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조금 적다는 게, 이제 보통 저희가 교육과정을 짤 때는 이제 학생들 수준 그리고 발달 정도, 뭐 발달 상태 이런 걸 보고서 이제 구성을 하는데, 이 아이 하나 딱 있으니까 이 아이 하나만 보고서 구성하면 되니까 사실 이건 뭐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확실히 좀 줄어드는 것 같긴 해요. 이 아이한테만 오로지 집중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확실히 좋은 점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친구의 뭐 정서적인 면이나 뭐 생활지도 이런 거 지도할 때도 한 명밖에 없으니까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줄 수 있고 이렇다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이 친구가 1명이 있다 보니까 친구가 없는 거잖아요. 친구가 없다는 게 생각보다 되게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학교라는 곳이 이제 그 아이가 학교에 와서 집이 아닌, 가정이 아닌 학교에 와서 다른 사람들과 겪으면서 이제 체득한다고 해야 될까요? 사회화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학교의 역할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런 의미가, 그런 사회화의 효과가 거의 0에 가깝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친구도 없고 뭐 선배도 없고 후배도 동생이 2학년짜리 1명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 친구가 여러 명이 있는 데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이 친구가 졸업을 하고서 중학교를 갔을 때 과연 잘 적응할 수가 있을까? 이런 학교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워낙에 초등학교보다 학교 자체가 수가 적기 때문에 멀리서도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졸업해서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게 뭐 안타깝다면 안타깝죠. 그리고 저희가 수업을 구성하고 뭐 운영하고 하다 보면은 뭐 모둠 활동을 하든지 뭐 이런 걸 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모든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체육을 해야 되는데 축구를 한다고 혼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체육의 뭐 기술적인 면 이런 거를 중요시하기보다는 게임 안에서 전략을 어떻게 짤지 그거를 토의하고 막 이런 게 중요한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선생님이 이럴 땐 어떻게 해볼래, 이럴 땐 어떻게 해볼래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가 없는 게 되게 큰 단점이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교가 그래도 있으니까 시간표를 맞춰서, 본교에 있는 5학년이랑 시간표를 맞춰서 제가 데리고 본교를 가요. 그래서 본교 5학년이랑 같이 체육 활동하고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또 불편하죠. 이게 수업 시간은 뭐 쉬는 시간 고작 해봐야 10분 정도인데 그 사이에 빨리 내려가서 같이 하고 다시 돌아와서 밥 먹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하니까 되게 불편하고, 그리고 5학년 국어에서는 토의, 토론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얘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토의 토론 하려면 사회자 역할도 해봐야 되고 뭐 해봐야 되는데 그런 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또 본교에 가서 같이 하려고 하다 보면 또 이제 불편한 일이 생기고 막 이래서, 그러면은 좀 불편한 점이 있고요. 또 근데 또 생각나는 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행복시합학교라서 업무 전담 팀이라고 하면 뭐 부문국장과 선생님, 뭐 연구부장과 선생님, 아니면 전담교사, 부장교사까지만 업무가 있고 담임교사들은 업무가 아예 없어요. 저희 학교도 지금 그런 네. 거 있어요. 네.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게 워낙에 많이 넓어져 있다고 해야 될까요? 환경이 좋아져서 저희 학교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학생들한테 온전히 몰입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이렇게 큰 학교의 장단점, 또 작은 학교의 장단점, 이렇게 선생님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객관식 문제입니다. 청주교대 개교 80주년인 만큼 청주교대와 관련된 문제를 준비했는데요. 다음 중 청주교대 동아리 연합회 소속의 동아리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세 분이 각자 생각하시는 답을 하나씩 개별적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1번 놀이터, 2번 애니비스 넥스, 3번 버터플라이, 4번 워너비스, 5번 크레센도. 조금 어려우신가요? 어떻게? 말을 해요? 그냥 순서대로 답을 말하면 될까요? 네. 뭐 상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각자 하나씩. 자, 전 1번. 저 2번이요. 저도 2번. 네? 그러면은 아직가 정답 발표하도록 할까요? 네.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 2번 맵스입니다. 동아리가 아닌 거? 동아리 연합회 소속의 동아리가 아닌 거. 동아리가 애니비스 아닌 거. 맵스는 자치 기수로서 방송 노래로 준비하고 있었고요. 놀이터는 저희 교육 놀이 동아리라고 해서 보드 게임 하면서 학생들이 재밌게 느낄 만한 그런 교육 놀이 탐구하는 그런 저희 동아리. 두 명이 지금 놀이터 최근 교육 트렌드를 굉장히 잘 따라오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을 맞히신 두 선생님께는 상품을 드리고 틀리신 선생님께서는 뽑기를 하실 거예요. 뽑기를 통해 스페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을 뽑아주시면 됩니다. 오늘 뽑아요? 네. 원숭이 머리띠가 나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따가 네. 마지막 개별 인터뷰를 할 때 원숭이 머리띠를 착용하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 아이들이 되게 재밌게 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마 친구들에게 꼭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선생님들 뒤를 이어서 많은 이제 학우분들이 청주교대를 재학하면서 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후배들에게 조언이나 응원의 한마디씩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혜명 선생님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교대를 갔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때에는 일반대에 다녀봤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교대 커리큘럼에 대해서 약간의 회의감,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사실 막 엄청 재기발랄하고 끼넘치고 별난 친구들이 많이 있진 않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반듯하고 되게 경우 바른 친구들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목도 국어, 과학, 수학, 영어, 완전 이거는 고등학교 때 과목들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과목들이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초등학생 꼬마들한테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좀 다른 문제더라고요. 1 더하기 1을 어떻게 가르칠 건데, 이런 토론들을 친구들하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의미 있고 새로웠어요. 그리고 4학년 때 같이 친구들이랑 인고 공부를 할 때 친구들하고
경쟁자다, 같은 직종을 놓고 경합하는 경쟁자다라는 생각보다는 마치 고3 때 같이 야자하면서 같은 공간에서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추억 많이 쌓이고 그랬던 것처럼 4학년 한 해 동안 저는 친구들하고 동료애, 전우애 같은 게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캠퍼스 굉장히 작지만 그 사시사철마다 되게 아기자기하게 예쁜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런 것들을 깨달았을 때쯤이 4학년 1학기 때쯤이었거든요. 거의 졸업 가까워져 와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건 지금 이 교대라고 하는 울타리가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아늑하고 편안한 울타리인지를 좀 빨리 알고,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충분히 끌어내줄 수 있는 동료들과 스승님들이 있다는 걸 빨리 인지하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행복함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가능성을 좀 믿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주변 사람들도 믿고. 앞선 선생님들께서 지금에 충실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쩜 그렇게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선생님이 되는 거 사실 맞아요. 먼 훗날 일 아니에요. 몇 년 후에 당장 코앞에 닥친 여러분들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그거 말고 지금 나의 현실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빨리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4년 진짜 빨리 지나가요. 청주교대 후배님들 정말 사랑에 맞지 않거든요. 청주교대 모든 사람들을 다 응원하고요. 청주교대 사랑합니다. 그냥 해요. 네네. 청주교대 후배님들, 제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던 학생이 아니었어서 사실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후배님들한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대학생일 때 뭐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많이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고 그때만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점점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때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아쉬움들이 되게 크고 후회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저것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시기에 이것저것 많이 경험을 해놓다 보면 그것도 오히려 선생님이 되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 미래의 제자들을 위해서라도,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지금 즐길 수 있는 거, 뭐 하고 싶은 것들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오늘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선생님 되는 건 먼 미래의 일이고, 일단 오늘을 행복하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선생님도 할 수 있게 될 거니까, 뭐 TO가 적어졌다, 뭐 임용고시에 합격하는 게 힘들다, 이런 얘기들 뭐 시끄러운 소음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선생님은 될 것 같으니까 오늘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후배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요즘 아직까지 다시 또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어서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주교대 사랑합니다. 네, 먼저 청주교대 80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후배님들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저도 덩달아 젊어지고 또 이제 초심을 다시 찾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데요. 제가 이제 후배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의 대학 생활을 마음껏 즐기고 다양한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계속 고민해 왔던 것이 있거든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 초등교사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우리 초등교사의 전문성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지금까지 고민을 해왔는데 현장에 나와 보니까 조금 알겠더라고요. 바로 그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어서 우리가 가르칠 수 있다는 거,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조금 힘들고 어렵긴 하겠지만 그 나름의 생활 방식을 찾아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배울 수 있는 거 다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거, 경험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웠을 때 그게 교사의 산 지식이 돼서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아이들이 선생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고 했을 때 가장 눈빛이 초롱초롱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 보면서도 이제 그런 다양한 경험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서 즐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항상 후배님들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